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강원 지역 대부분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였고요. 원주 지역 같은 경우 낮 최고 기온 6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강원 내륙과 산지는 여전히 영하 5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추운 날씨 이어지겠고요. 또 강원 영서 지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또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또 미세먼지 농도도 높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죠. 최근에 이어졌던 강추위 또 미세먼지 반복으로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와 또 원주시가 방곡동 종축장 부지에 오페라하우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예산과 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우리의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입법이 공식화된 가운데 원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가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12월 2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출신인 김한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어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내년 총선 원주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고 이 김 차관의 후임에 김윤상 조달청장이 또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이 발탁되었습니다. 이 내년에 귀향을 앞둔 원주 법천사지 직관국사탑의 복원 위치가 오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최근에 건축문화재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직관국사탑 복원 위치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시의 최종 용역 결과에서 원래 자리에 복원을 위한 보존각을 설치하게 되면 연약한 집안 탓에 석축 및 집안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문화재청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옛 종축장 부지에 강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내년도 건립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도 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은 이 설립 비용 그리고 향후에 설립되었을 때 운영 비용을 어떻게 또 충당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또 고민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정 질문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이야기했던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 연결해서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 도지사와 또 원광수 시장이 옛 종축장 부지에서 오페라하우스 이제 건립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 규모 좀 어느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된 겁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약 2,000석 규모, 그리고 가변형 무대, 그리고 여기 오페라 말고도 이제 다른 공연도 한다고 최근 기사에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가변성 무대로 책정이 될 것 같고, 지하까지 파가지고, 이제 주차장 확보나 이런 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2,000억 규모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0억이요. 자, 그런데 일부 또 보도를 보면은 전체 사업비가 3,000억 원 정도 예상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2,000억이 맞는 겁니까? 3,000억이 맞는 겁니까?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이제 롯데에서 1,000억을 투자하고 이제 그 부산 항만 공사에서 거기서 이제 출자해서 2,000억으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은 3,050억이 됐죠. 네.
그 이거는 이제 최종적인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단정 내리기 힘들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업비에 예, 부지 매입 비용은 이제 포함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소유주는 이제 강원개발공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도의회에서 일단 의결은 났어요. 강원도 땅으로 다시 편입하는 걸로. 네, 네. 근데 강원도에서는 이제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무상으로 종축장 부지를 강원개발공사에다가 증여를 했는데 네, 이제 강원개발공사에서 다시 도의회로 가져오면 약 4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수년간 그 강원개발공사 자체에서도 이사회를 연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예산을 40억을 편성해서 이거를 취득을 해야지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한번 그 귀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당초에 이것이 그 종축장 부지가 강원도 소유였는데 예, 이 강원도 개발공사의 이제 자금 사정이 이제 좋지 않아지면서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이제 그 강계공으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산을 예. 좀 늘려주겠다고. 근데 사실 그래서 지난번 최문순 도정 때 좀 강계공이 이곳에 복합문화 공간을 짓겠다 할 때 좀 이제 뜻대로 움직이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강계공에서 직접 지을 수는 없어요. 이제 예. 강원도에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 땅으로 다시 이관 작업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시정 질문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던 게 우리가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거진 10년간 이게 방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땅이. 그러면은 그 땅을 이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사실 지난 정권 때 이제 3자 간 MOU를 맺었어요. 네. 원주시, 강원도, 강계공 이렇게 3자 간에 예, 예. 그 복합문화 공간을 지을 때까지 이제 그 땅에 대한 그 유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원주시도 강원도도 아무런 입장이나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지가 이제 확실하게 소유권이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좀 네. 가시적인 아직 움직임은 없다. 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2천억에서 이제 3천억 원 정도 이제 설립 비용이 이제 예상되고 있고요. 예. 그때 이제 강원도 차원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까 뭐 다른 지역의 오페라하우스 건립도 이야기했었고요. 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뭐 다른 지역은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은 전무합니다. 근데 현재 국비를 이제 요청하고 있는 곳은 원주시와 광주시, 네. 전라도 광주시에서도 1,500억 정도 국비를 그 요청해서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그 광주에서는 굉장히 이제 찬반 여론이 심하게 대립을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오페라하우스 혈세 낭비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도 뭐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 외에 이제 그 도비라든지 시비가 아니 거기 시비겠군요. 시비가 이제 매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운영에 대해서 수백억의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네. 네. 운영이 되었을 때 또. 예, 운영비가 많이 들거든요. 네네. 운영비는 보통 이제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요? 보통은 이 예타조사가 끝나면 아마 나오겠지만 보통 그 서울 예술의 전당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저기 어느 정도 운영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한 1,000석 정도, 1,500석 정도 유지를 하는데도 네. 이게 거의 80억에서 100억 가까이 이제 연간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곳 그리고 지어진 곳을 보면은 세수가 뭐 10조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원주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한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네. 원주시. 그래서 뭐 오페라만이 아니라 뭐 예. 종합적인 그 여러 가지 공연이 가능하도록 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짓겠다 싶으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합문화 공간은 필요합니다. 네. 그게 저도 생각이 이제 오페라 하우스라고 명칭을 하기보다도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뭐 이걸 조금 더 찾아보니까 블랙박스형 무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변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향유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의 그 비용 자체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와 원주시 간에 또 이제 운영 비용을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아직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은 거죠.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강원도와 원주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 오페라 하우스로 이 명칭을 했기 때문에 네. 강원도가 해야 된다. 어허. 강원도는 저 원주시에서 원하는 건데 왜 강원도가 돈을 내야 되는 거냐. 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연예산 2조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는 문화재단 하나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연간 예. 연간 100억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게 정말 통과돼서 만약 그 10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 원주시가 충당을 하게 되면 근데 뭐 이게 전에 또 운영비를 다 이제 충당해야 된다라 보기는 또 무리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공연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 수익이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내면서 어느 정도 운영 비용도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걸 제외하고입니다. 제외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 아까 예술의 전당 말씀드리다 말았었는데 그게 재정 자립도가 한 71% 정도가 돼요. 네. 예술의 전당도 적자가 납니다. 네. 그런데 그 71%를 대입해가지고 적자 폭이 그 정도 된다. 예, 그 정도 30% 정도 되는 거죠, 적자. 예. 그러니까 이제 30%, 네. 금액으로 이제 그 100억 정도가 이제 그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 정도 추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실제 운영했을 때 오페라 같은 경우에도 그 가수들이라고 하거든요. 성악가들이 네. 실제로 무대를 쓰게 되면은 이분들이 표를 팔아요. 현실이. 네. 그러니까 이 막 사람들이 넘쳐가지고 모자라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거기 그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표를 사가지고 본인들이 팔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문학의 현실적인 뭐 문제까지 네. 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최소한 뭐 운영 경비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2,000석 내외 대형 공연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그 시각에서 이 부분을 또 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평창의 알펜시아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도 2,063석입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에 그만한 공연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평창을 사례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분당에도 성남에도 이제 공연장이 크게 있죠. 성남 아트센터가. 근데 이제 성남 아트센터와 이제 평창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원주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메리트로 고객들을 흡수할 건지 그리고 세계적인 공연 위치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예타에 들어가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 비용은 둘째치고 이 국비 확보가 이제 설립할 때 어느 정도 확보될지 이 부분부터가 좀 난처겠네요. 일단 첫 단추부터 그것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를 어떻게 할지 주체가 어떻게 될지도 네. 굉장히 큰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좀 문제 제기 또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오늘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시회 손준기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이후에 운영을 내년부터 종료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박다현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말 이제 정말 오늘 내일이군요, 사실상. 네. 올해 말까지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운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이달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데요.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라 내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료 PCR 검사도 축소되는데요. 기존 보건소 PCR 무료 검사 대상자였던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일반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나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새해부터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 격리 병상도 12월 31일부로 전부 해제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보건소 이은경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이달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줄곧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이달 말 1,442일간의 긴 운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라 내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무료 PCR 대상도 축소되었는데요. 기존 보건소 PCR 무료 검사 대상자였던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일반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보호자, 보호위험시설 종사자는 새해부터 검사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자, 일단 코로나 검사 12월 30일 이후부터는 전액 본인이 이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고위험군은 제외라고요. 네, 맞습니다. 병원근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 조치, 또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하는데요. 이 진단 검사비와 치료비 역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지원합니다. 이 고위험군 대상은 60세 이상인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와 또 면역 저하자를 포함해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과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고위험 입원 환자 등이 해당되는데요. 해당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방문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단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진 않아서 방문 전에 꼭 해당 기관에서 문의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분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은 이제 굳이 코로나19가 실생활에 너무 반영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폐지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요즘에는 다 독감이랑 똑같이 약도 처방을 받아서 사람들이 병원을 다니니까 굳이 거기에 가지도 않는데 세금을 들여서 그걸 계속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져도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경각심도 없고 걸려도 모르고 주변에 누가 걸렸는지도 잘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선별진료소가 그동안 있었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요. 이제 정식으로 없어진다고 하면 코로나19는 더더욱 이제 감기로 치부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개인 위생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또 감기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강원특별법 이제 출범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또 이제 채우기 위해서 특례 입법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 3차 개정 입법이 공식화된 가운데 이 원주 같은 경우는 이 원주가 대도시 특례가 좀 적용돼야 되지 않겠냐는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대도시 특례 어떤 내용인지 오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기획예산과의 강지원 기획예산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입니다. 예.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이 공식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특례 내용들이 좀 충실하게 또 여러 가지 수행 가능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3차 입법 논의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도에서는 법안을 지금 3차 개정안에 대해서 특례를 좀 정리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내년도 아마 총선 이후에 법 개정을 좀 확정하려고 네.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원도 또 이제 각 지자체별로 논의를 해서 이 특례 내용이 어떤 것들이 포함될 것인지 일단 한마디로 정리가 먼저 되고 이것을 또 국회에 요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어졌던 그 협의 내용 중에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 대도시 특례를 원주시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좀 이 부분을 또 이제 굉장히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원주시 대도시 특례로 인정받도록 해달라. 이게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라고 이제 약칭 부르는 법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자치단체가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네. 인구가 30만 명 이상을 2년 유지하면 네.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특례라는 사무나 그리고 이게 권한 네. 이런 그 특례를 받는 그런 도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원주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인구 30만을 충족을 했는데 면적은 868제곱킬로미터로 네. 1000제곱킬로미터가 안 돼서 이 특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원주 같은 경우엔 사실은 인구는 자치단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사실은 이제 늘기도 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불가변적 요소잖아요. 예. 저희가 생성이나 영월 땅을 사서 원주로 늘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떼올 수도 없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변적 요소가 이런 그 특례를 주는 더군다나 이제 지방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을 위한 법의 이 불가변적인 그런 면적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해서 네. 강원도라는 이 지역만큼은 면적 규정을 하향을 좀 해야 한다 이런 네. 내용을 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면적과 상관없이 인구 50만 명이 넘으면 이제 대도시 특례가 인정되고요. 예. 하지만 이제 30만 명 이상만 되더라도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유지한다면 또 역시 대도시 특례가 인정되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한 140제곱킬로미터 정도 면적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예. 하지만 강원도 내에서는 그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넘는 자치단체가 네.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중에 사실상 20곳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그 법률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대도시 특례로 인정되면요. 대도시가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대도시 특례 인정을 받게 되면 네. 25개 법률에 의하여 142개 조항의 그런 그 권한을 강원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예. 원주시장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면 국토 계획 및 이용, 도시개발 이런 등등의 이제 사무, 허가 이러한 부분들을 원주시장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행정조직도 확대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25%의 인구가 살고 있는 원주인데 예. 여러 가지 도하고의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원주 시민들이 도지사와의 그런 권한 부분 때문에 도로 허가나 이런 것들을 받으러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는 원주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강원도의 권한을 상당수 이제 원주시로 넘겨주는 어떤 특례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또 이제 강원도와 또 지자체가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강원도 차원에서는 썩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 사실 저희가 그 네, 시간이 한 잘 알고 30초 남았습니다. 있다시피 짧게 해주시죠. 예. 예, 춘천은 인구가 지금 29만 명이에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인구 10,000명이 이제 넘어가면 30만이 되고 다만 또 아울러 면적이 1,000이 넘습니다. 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러면 춘천은 대도시 특례를 받고 원주는 못 받고 알겠습니다. 이러면 도시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기겠죠. 이것이 예. 도의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다음에 다시 한번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지원 기획이사과장이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